자, 일단 시작을 해볼 텐데, 여러분 다 컴퓨터 오늘 한번 실행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그 강사분들이 교환 과정으로 해서 교환 작성하는데 이 파워포인트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8시간 교육을 갔다 왔는데, 뭐, 강사분들이 거의 한 60% 정도 되셨고, 나머지는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뭐 실무자급, 뭐 대리급 혹은 과장급이 오신 게 아니라 사장급, 팀장급 대표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부하 직원들한테 한 번 시켜보면은 한 번은 그냥 순응해가지고 그냥 따라 한대요. 근데 두 번째 시키면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여기 표정에 써있대.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한대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이제 자기가 실무자로 있었을 때는 이 파워포인트나 문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관리자급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녹슬어요. 그죠?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눈은 있는데 막상 쓰려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정말 그런 건데,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그 표를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오늘은 교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교환이 없고,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오늘 진행을 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해 가면서, 뭐, 파워포인트를 한번 실습도 아주 잠깐씩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스킬, 팁이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메모장 한 장 정도를 마련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써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교육을 시작해볼 거고요. 일단은 다들 혹시 뭐 파워포인트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이렇게 배우시는 건가요? 우리 김진수님. 저는 강의를 하는 경우가 더 있어요. 예. 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만들거든요. 파워포인트라고 해도 그냥 그야말로 칠판에 쓰듯이 네. 기본적으로 어떤 쓰기만 했지. 네. 거기다 어떤 스킬이라는 것을 부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아쉬워요. 예, 일단은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면은 이제 텍스트 위주로 해가지고 텍스트 베이스로. 왜? 교과서에 거의 익숙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이 파워포인트를 또 다루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파워포인트 쓰는 이유가 워드에서 파워포인트로 옮겨갔단 말이죠. 왜 옮겨갔어요? 좀 더 우리가 이미지나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글을 잘 안 읽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내가 함께 전달하면서 여기에서는 거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글을 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앞에 섰는데 까먹을까봐, 잊어먹을까봐 여기다 다 써놓죠. 아니면 자기가 그거를 다 얘기를 못해서 보고서 다 알아서들 이제 해석하고 알아서들 이런 내용들을 들으라고 다 써놓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써놨다면 그 글을 읽습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때요. 한 슬라이드에 사람들이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30초에서 길어야 1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 얘기도 듣기 바빠 죽겠는데 여기에 텍스트가 있다면 이 화자도 이걸 보고서 거의 읽는 수준밖에 안 돼요. 또 등을 돌리죠. 그러면서 읽으니까 버벅거릴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파워포인트 스킬을 조금 많이 위주로 하겠지만 한 슬라이드에는 여러분들 딱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되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한 슬라이드에, 장표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핵심 메시지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서 쓰실 때 핵심 메시지를 딱 잡고 쓰세요? 아니면 요소 뭐 이게 중요하다 요소만 풀어놓습니까? 어떻게 쓰세요, 우리 차장님은? 핵심 메시지 위에다 딱 얹고 그거에 대한 보자 메시지 혹은 차트, 도표, 이미지 이렇게 딱 쓰세요. 그렇게 쓰시면 그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쓰시는 분이 가장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약간 욕심을 채운다라는 거죠. 그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집중을 하시고요. 그죠? 뭐, 사람들이 이런 만성 질환에 걸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눈, 높은 것을 봐야, 좋은 것을 봐야 여러분들이 표현했을 때도, 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 스킬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아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못했다,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으로, 아,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가 있나요? 내용이 하나도 안 줍니다.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왜 안 들어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읽는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집중해가지고 소스 코드 분석을 위한 사례 연구하고 이래야 돼서 그러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왜 그럴까? 과연 이걸 읽어야만 보일 수 있는 문서일까? 한눈에 딱 봤을 때도 뭔가 내용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색을 많이 사용했다? 색이 좀 오색달록하긴 하죠. 여러분들 차라리 원색 쓰는 것보다는 약간 색깔을 죽여서 파스텔 톤 정도로 해가지고 잡아주는 게 좋은데, 이 색감도 조금 어찌 보면 좀 구려요. 그죠? 또 우리 차장님은 뭔가 보완해야 될 거, 여기서 좀 더 개선돼야 될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보니까 뭔가 성경에 대한 내용이 다들 어찌 보면 조금 미지근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여러분들 비즈니스 문서에 굴림체 쓰십니까? 굴림체 안 쓰시죠? 혹시 2003 버전 쓰시고 계시는 분? 2003으로 많이 깔려져 있죠. 삼성전자도 최근에 가보니까 정말 2003 버전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이제 뭐 출강을 나가다 보면 저도 놀랄 정도로 아직까지도 2003 버전이 많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죠? 2007, 2010도 있어요. 그죠? 2010하고 2007 버전 뭐가 다를까요? 2010 쓰시는 분.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거의 이제 쇼 슬라이드 보기로 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 있죠? 그게 좀 더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거밖에 차이점은 없어요. 하지만 2003하고 2007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혹시 2003 버전 쓰셨다가 2007로 넘어가신 분, 2007을 먼저 쓰신 분, 다들 2007 쓰시는 거예요? 뭐 텍스트식으로만 쓰다 보니까 2003년에 그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 네.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비주얼상에서도 그렇고, 뭐 글자 효과 기능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예전에는 우리 2003에는 워드아트라는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워드아트가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 입체감은 주는 건 맞는데 쓸데없는 입체감을 줘. 의미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쓴다 그러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훨씬 더 권장해 드리는 건 2003 버전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쓰시라는 거예요. 완성품도 정말 다르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굴림체. 2003에는 굴림체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굴림체 위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문서에는 굴림체보다는 무슨 체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까? 고딕체, 뭐 맑은 고딕. 2007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서체가 맑은 고딕으로 잡혀져 있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견고딕으로 쓰세요. 견고딕이나 헤드라인체. 이 글자 폰트에도 다 느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히. 비즈니스 문서는 돈을 가지고서 왔다 갔다 거래를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결국 회사 소개나 제안서나 기획서도 다 돈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의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도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굴림체를 써버리면 부드러운 느낌만 밖에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어필할 때는 강한 견고딕 혹은 고딕, 맑은 고딕 이런 체를 써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견고딕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견고딕 좀 두껍게 투박한 느낌. 그런 것들이 약간 많이 두껍다,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여기서 또 보면 핵심 메시지가 아래보다는 위에 올라가져 있는 게 낫겠죠? 한번 그러면은 살짝 변화해서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위 부분 상단에 보면
우리가 막 주황 색깔로 아까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넘버링 체크가 되어 있죠. 넘버링 표시.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위로 올라갔고 핵심 메시지 색깔의 거의 전반적인 색깔 톤이 블루 계열 톤으로 잡혀져 있죠. 한 색깔, 한 계열로 통일.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약간 주황색과 파란색 톤을 쓰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보색적인 느낌도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회사가 로고 자체가 블루 계열이라고 한다면 블루톤, 뭐 SKT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하고 주황색이죠. 되게 애매해요. 막 주황 색깔을 막 여기다 막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고 색깔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또 이건 어때요? 봤을 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나요? 이건 조직도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면 이제 한번 얘기를 또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보는 눈, 그죠? 빨간 바탕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가장 어찌 보면은 빨간색이 검정색. 물론 파워포인트를 내가 만질 때는 여기 이 컴퓨터 선상에서는 다 보이긴 하겠지만 이걸 또 우리가 빔 프로젝트로 실현했을 때 색깔이 어떻게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검정색 바탕을 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가장 적합할까요? 어떤 색감? 흰색, 노란색, 블랙 앤 화이트가 가장 명확합니다. 근데 뭐 가끔 우리가 노란색을 쓰기도 하죠. 그죠? 그런 식의. 지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빨간색 뭉개져 보입니다. 왜? 이유는 뭘까요? 색톤 자체가 어두운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대비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색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커요. 많은 회사에서는요, 대부분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무조건 크게 표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득 채우세요. 이것도 만성질환이죠. 예,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다 표현하시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한 10년지기, 20년지기 쓰시는 분들도 다 크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죠? 아까 느낌보다는 어때요? 조금 색깔이 희어물건해지긴 했어요. 그죠? 근데 아까보다 뭐 이것저것 다 다 색깔이 막 칠해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톤 죽여줌으로써 좀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죠? 뭐 되게 잘했다라는 여러분들 사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때요? 이거 사업계획서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굴림체를 썼고, 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 문서는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사람들이 보겠지. 이거 정도는 내가 써줘야지. 해서 욕구처럼 쓰시지만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간은 거의 이런 식으로 넘겨 읽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순간에 뭔가 캐치가 되지 않으면 그냥 정신없고 뭔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두서가 없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다못해 한 메시지 정도 상권에 대한 현황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한 메시지로 딱 정리만 해놓더라도 이걸 안 보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해가 될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좀만 더 고치자면. 근데 일단은 이거 보면은 꽈득 채워서 내용만 가득하죠. 그죠? 이런 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죠? 차라리 저는요, 여러분들, 내용을 많이 담으시는 것보단, 어때요? 핵심 메시지를 올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요소를 전반적으로 싹 보여주고. 이런 문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템플릿을 많이 쓴. 여러분들은 이 문서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문서. 이게 참 공공기관에서 참 좋아하는 형태예요. 화려한 거. 뭔가 막 뒤에 여백이 있으면 뭔가 빠져있고 허전한 공허한 느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봤을 때? 그림에 먼저 눈이 먼저 가고 화려하다. 색깔을 되게 화려하게 많이 썼다. 여러분들 혹시 문서 만드시면서 당장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급하신데 막상
이런 뭐 템플릿 같은 거 내가 신경 쓰기가 뭐 하니까 급한 마음에 이 PPT 월드라든지 뭐 PPT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묶음으로 꾸러미로 파는 거 혹시 디자인 템플릿 같은 거 2, 3만 원에 구매하신 적 있으십니까? 구매해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대부분 있으시던데. 예. 화이트 배경을 쓰게. 화이트 배경을 쓰세요? 차라리 저도 말씀드리죠. 차라리 비우시는 게 나아요. 예, 거기다가 뭔가 덕지덕지 붙이시고, 어떤 분들은 문서 쓰시는데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시는 데가 타이틀 페이지래. 타이틀에서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리시면 디자인 만지시다가 시간이 가는 거예요. 네. 자. 차라리 저는요, 여러분들, 이게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비워서 차라리 깔끔하게 표현하시는 거. 아까 군더더기에 대한 요소가 많은 것보다요, 그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좋아 보는데요. 근데 안에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핵심 메시지를 보좌하는 그 요소 중에서도 뭐 시간 안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선택사항이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요거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보좌 내용만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정말로 나는 참 그래요. 여러분들 내용이 중요합니까? 제목이 중요합니까? 순서가 중요합니까? 제목을 막 되게 크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여기에다가 색깔을 주시고, 정작 내용에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빼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목은 크게 쓰시는데 내용들은 작게 막 거의 깨같이 보이지도 않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표도 역시나 잘 보여야 된다고 크게 표현하시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18에서 12로 올라갔다고. 네. 조금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봐야만 뭔가 보여지고, 빨간색과 검은색이 혼합되니까 이거를 일단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더라도 일단 뭘 얘기하는 겁니까? 18위에서 12위로 우리가 올라서겠다라고 하는 거. 표도 여러분들 표의 테두리를 굳이 잡지 않아도, 충분히 테두리를 잡지 않아도 다 보이거든요. 중요한 건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굴림체 빼고, 네. 좀 맑은 고딕이나 이렇게 고딕체로 바꾸고, 그죠? 차라리 이런 데는 여러분들 이미지를 굉장히 막 도드러지게 막 이렇게 쓰는 거라기보다 그 요소에 대한 이렇게 보좌하는 이미지, 그래서 뭐에 대한 이미지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좋고,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죠? 좀 더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내가 이 여자를 이 사람한테 눈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어. 상대방이 그걸 선택하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표현하고 싶은 거야. 요소들을. 왜냐하면 다 알아주길 바라거든. 근데 결국엔 그러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다들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 뭔가 여러분들 내가 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한다? 선택하는 거, 그 선택 그 자체가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죠? 그 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이 망설여지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길 원한다면, 뭔가 메시지, 한눈에 보이는 메시지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내려놓으셔야죠. 그 원리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이 문제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했느냐. 그죠? 비주얼이란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내가 이 결정권자 앞에 이 제안서를 두고 예스를 선택하게끔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주얼이란 정확한 내 목적성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결국엔 문서를 보고 났을 때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결국엔 맨 마지막에서도 막 여러 가지 뭔가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한 메시지로 귀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yes or no, 내가 yes를 선택하게끔 하려면 여기에다가 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yes라고 하는 것에 아우라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게 더 눈에 확 들어오고 그게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자, 문서 작업하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여러분들 폰트는 기본적으로 서체 2007 버전 서체 안에 깔려져 있는 폰트를 사용하세요?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십니까? 어떻게 쓰세요? 깔린 거 쓰시죠? 혹은 다운로드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서체만으로도 문서는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더 많은 문서를 쓰시고 또 더 많은 기회를 접하셨을 때 약간 느낌이 있는 서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지하철 가서 보면은 글자 서체가 좀 달라졌죠. 저는 이게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막 글자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거는 맑은 고딕, 이거는 굴림체, 이거는 울릉도 고딕. 뭐 요즘에는 그 지하철 보면은 무슨 체가 있습니까? 약간 느낌이 약간 디자인틱한 글자체가 있지 않던가요? 새로운 전철을 이렇게 타다 보면 LED로 써 있죠. 요즘에는. 남산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남산체로 바뀌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폰트를 쓰는 게 좋으냐라고 한다면 무조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익숙한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체, 익숙한 체를 써주시는 게 좋은데, 네,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익숙한 부분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글자체를 한 번씩은 변형해서 강조해서 써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자 폰트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느낌을 다 아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자산처럼 다양하게 또 써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자체 종류를 또 한 문서에 막 서너 가지, 5가지, 6가지 막 다양하게 써버리면 그것도 정신없는 경우예요. 문서에서 폰트는 3가지 이하로 쓴다. 네, 이 규칙은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요. 자, 보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 같은 건데, 다 같은 글자인데, 지금 보면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죠? 자, 하다못해 여러분들 되게 급한 뭔가 용무가 있었을 때에 대한 사람들한테 뭔가 행동을 촉구하는 이런 제안은 강력하게 어필해야 되죠. 하지만 굴림체라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건 마셔야죠. 이런 글자체는 아닌 거죠. 다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뭐 얼마나 그 느낌을 얘기할 수 있겠어. 그게 표현만 쓰면 되지라고 하시겠지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느낌에서 풍기는 이미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한글은 이렇게 좀 쓰시면은 좋고, 영문은 보통 여러분들, 영문도 약간 좀 가리지 않고 쓰시는데, 영문은 좀 통일되는 게 좋아요. 영문은 어리얼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어리얼은 모든 걸 다 통합하는 통합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주시면 좋고. 이렇게 쓰시고 계시나요?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쓰고 있습니다. 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좋고, 한 가지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폰트 같은 것들 보통 다운로드 안 받아보셨는데, 폰트는 정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많은 유통 경로가 있죠. 우리가 뭐 블로그도 있고 음지의 경로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강사다 보니까 음지의 경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루트가 있겠지만 예, 정식적으로 이제 폰트를 왜냐하면 요즘에 저작권 되게 심각하거든요. 저희도 최근에 한번 때려 맞았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걸 이미지 이런 부분들 되게 저작권에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폰트 중에요. 영문 글자를 네. 그 보통 수식에 많이 쓰는 그런 글자 책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어디 있나요? 그 일반 저기 기본 서체.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서체가 영문에서는 요 서체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통일된 버전으로. 근데 저기 수식에는 예. 그죠 인쇄형 필기체. 인쇄형 필기체. 네, 그런 걸 쓰잖아요. 수식에. 글쎄요, 예. X, Y. 그게 약간 그거요. 한컴 도둠체도 있고요. 약간 섞여 있는데, 문서를 쓸 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장 통일감을 주고, 막, 영문체도 굉장히 막 화려한 체들, 막 필사체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서체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건 있죠. 클라이언트사가 이걸 원할 경우에는 그걸 맞춰주는 게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통일되어 있는 서체가 좋다라는 거죠. 이번 도큐멘트 그런데 이 저기 워드에서는 네. 워드나 하블로드에서는 수식을 불러오면은 그 수식체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그 글자를 못 찾겠어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기호가 있긴 있어요. 기호 수식어체 예를 들어서 3인데요. 기호에서 이런 수식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따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무료로 요즘에는 푸는 폰트가 있어요. 나눔고딕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무료로 폰트를 풀어요. 어떻게 푸느냐? 네이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요. 예. 나눔고딕. 이렇게 하시면 이 네이버에서는 그냥 무료 폰트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한번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4가지 서체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딕체하고 우리가 이제 신문 서체로 보면은 신문에 약간 세련된 글자체들 있잖아요. 그게 명조체라고 하는데 나눔 명조체 그리고 이제 필자체들. 그 2가지 형식을 총 4가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는 어떻게 받나요? 어떻게 받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뭐 다른 산돌고딕이나 이상한 서체들을 뭐 강수체 이런 것들을 받으실 때는 제어판에서 어디에 있어요? 제어판에 보면 글꼴 폴더가 있을 겁니다. 컴퓨터 보시면은 제어판에 글꼴 폴더에다가 내가 다운로드 받은 글자 폰트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무지하게 시끄럽죠, 그죠? 좀 더우시면은 나중에 에어컨 틀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색상도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일단 색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배경 색깔, 슬라이드 색깔로 검정 색깔을 쓰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화이트 배경을 쓰시고, 왜 어떤 사람은 화이트, 어떤 사람은 블랙을 쓸까요? 그게 기준이 뭘까요? 화이트 계열 많이 쓰시나요? 화이트 계열 많이 쓰세요? 배경이요? 배경. 배경은 저는 블루를 블루를 썼다고. 썼어요. 네. 뒤에다가 뭔가 색깔을 반영을 하게 되면 색깔이 좀 더 원색적으로 밝은 색깔, 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정말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애매한 게 그라데이션 된 거. 그라데이션 돼가지고 희야물근했다가 어두워지면 뒤에다가 무슨 색깔의 글씨를 써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배경으로 그라데이션을 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블랙 앤 화이트 혹은 뭐 블루 계열도 쓰기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쓰시는 건가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파란색 계열을 왜 쓰시는 거예요? 제가 파란색 좋아하거든요. 아, 내 기호에 따라. 내 기호에 따라. 또 우리 차장님은? 우리는 로고가 파란색이니까 예. 흰 바탕에 흰 바탕에, 우리가 이럴 때라고 얘기를 해요. 검정색은 보면은 어디에서, 어느 분야에서 참 많이 쓰죠. 어느 분야에서? 약간, 검정색은 어때요? 분위기 자체를 색깔에도 느낌이 있어요. 밝은 색깔은 밝은 색깔일수록 사람들한테 뭐 희망, 어떤 밝은 메시지 전달, 동기부여, 이런 쪽으로 강한데, 어두운 색은 그 느낌 그 자체로도 엄중한 느낌, 분위기 다운, 이런 느낌을 줘요. 하지만 우리 스티브 잡스 보면은 검정 색깔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동영상에서도 그렇고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렇고 왜 유독 검정색만 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튀려고. 그 사람이 튀려고? 혹은 제품이 튀어야겠죠, 일단. 근데 제품이 흰색 바탕에 제품이 있어. 어때 보여요? 그냥 좀 그렇잖아? 근데 검정색 바탕에 있으면 세련돼 보인단 말이에요. 약간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명품 차 같은 것들 프레젠테이션 PT 할 때 검정색을 많이 써주는 거예요. 중엄하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전략 발표할 때도 검정색 그 뒤에 어떤 차트 나타내놓고서 거의 그렇게 검정색 배경을 쓰기도 하는데 다 그것도 느낌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내가 강사야. 강사인데 다들 좌절하시고 다들 희망을 버리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두운 톤을 쓰세요. 근데 우리는 밝은 얘기로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색깔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에도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다르죠? 어떤 색깔로 해서 여러분들이 색감에 강조를 줘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빨간색이나 보라색은 안 보인단 말이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그리고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순서를 슬라이드 마스 배경 잡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서 쓸 때 순서가 뭐예요? 타이틀 페이지 잡고, 그 다음에 뭐 잡아요? 목차 잡고, 그 다음에 간혹 내용이 이 슬라이드 장수가 뭐 10장 내외다라고 한다면 이 페이지가 필요가 없는데 10장 이상, 20장, 30장까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 페이지의 역할이 중요하죠. 왜?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흘러서 보면 그냥 흘러버려, 막 섞여버려, 뒤죽박죽 섞여버리기 때문에 단락단락을 명쾌하게 구분해주는 무슨 역할이에요? 우리 책에서도 보면 목차 있고 중간중간에 무슨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를 소개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안 써보셨어요? 사이 간자를 써서 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본론, 장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마스터. 저도 지금 이렇게만 쓰잖아요, 깔끔하게. 되게 허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되게 없어 보이세요? 빈곤해 보이세요? 그냥 이렇게 바 하나만 놓고 쓰는 게 뭔가 디자인이 덜 된 것 같고 뭔가 조금 별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저는 거의 이렇게만 자꾸 씁니다. 전문가인 저도 바 하나만 잡고 이렇게
특히나 여러분들 바는 어떻게 잡아요? 그냥 도형에서 이렇게 잡고 쓰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고 윤곽선 없애고 그런 다음에 뭔가 색깔도 원색 톤으로 쓰게 되면 어때요? 제목이 살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의 눈은 핵심 메시지로 가야 되는데 제목은 그냥 넘버링, 순서일 뿐이지 제목이 튀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바 자체를 강조해 주니까 색깔이 너무나도 강조돼 보이죠. 그래서 이 바 색깔은 거의 색깔을 이런 톤이나 두 번째 톤 정도로 죽여주시고, 그죠? 한 번 설정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알아서 쭉 정렬이 되죠. 그죠?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보기, 마스터 보기, 닫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세 페이지를 잡았을 때도 또 똑같이 잡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굳이 한 페이지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로 만들고 싶은데 뭔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페이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새 페이지가 나왔을 때 그냥 흰 배경이었으면 좋겠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슬라이드 마스터 헤드 고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조정이 되네. 어떻게 하세요? 그냥 흰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슬라이드 마스터로 새 페이지를 만들면 자꾸 바가 생기잖아요. 고정적으로. 근데 이 바를 없애려면 바가 없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한 페이지 정도만 흰색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덮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쓰시지 않던가요?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은 레이아웃 설정해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잡아주시는데 때때마다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때 그걸 또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인 저도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밋밋하다라고 생각하실 때 여기다가 다른 디자인 같은 거 없지 마시고, 자, 어, 10초 안에 디자인하는 방법. 여러분들 클립아트에서 이미지 찾아보셨어요? 네. 이미지, 클립아트에 있는 이미지를 많이 주로 사용하세요? 이미지도 참 잘 써서 써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지 깨진 이미지 쓰기도 하고 자글자글 이미지 쓰기도 하고 또한 억지로 이미지를 늘렸다가 좁혔다가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클립아트에는 되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클립아트의 이미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이미지를 찾으시는 것보다 클립아트에서 쓰시는 게,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거의 한 70%에 가까운 이미지를 다 클립아트에서 찾아서 쓰거든요. 자, 보세요. 배경이 밋밋하다라고 생각을 할 땐 부드러운 가장자리 거의 50%, 50% 주고 그 다음에 그림 서식에서 밝기, 네,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배경처럼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뒤에다가 엎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한 슬라이드와 한 몸이 된 듯한 느낌으로. 이런 것들은 포토샵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괜찮은 배경 이미지 하나 뒤에다가 깔아놓으시고 색깔만 흐려주시고 가장자리만 10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2003은 없어요. 그래서 2007을 쓰시라는 거고 2010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2007. 그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보통 이미지 찾으실 때 어디에서 보통 이미지를 찾으세요? 여러분들 이미지 찾아서 참 많이 쓰죠. 이미지도 여러분들 잘 써야 된다고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돈 주고 직접 팔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그나마 조금 저작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저희 강사들도 이 이미지 참 많이 쓰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이미지 어디서 찾아 쓰세요? 별로. 안 찾아요? 네. 네, 텍스트 위주로 쓰시고 또 이미지 네이버나 뭐 구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시고 또 우리 차장님 구글 예. 이미지 찾으실 때 아까 이제 내가 찾는 이미지가 클립아트에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드려 보는 게 네이버나 구글인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지를 찾아보면 이런 거 찾아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때요? 이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른쪽 버튼이 클릭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안 써요? 쓰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무식하게도 여기 짜자붙이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깔면 되죠. 이게 뭐예요? 지금 저 툴이 깔려져 있는데 알툴바라고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알툴바 하나만 깔아서 실행을 해서 깔아두시면 이게 툴창이 뜹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 기능 중에서도 캡처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직접 지정을 해가지고 바로 내가 필요한 이 화면만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네, 깨진단 말입니다. 해상도가 좋지 않은 이미지는 여러분들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클립아트에는 아주 최적화된 아무리 키워도 깨지지 않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먼저는 클립아트를 제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글 전 네이버에서 거의 안 찾아요. 구글에서 찾죠. 왜? 구글은 내가 키워드만 하나 치면 되게 광범위한 이미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글은 해외 사이트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검색어로 찾아야 될까요? 어떤 기반으로? 영문으로? 그죠? 영문으로 찾았으면 더 많은 광범위한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이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미지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것도 우리는 현상을 그대로 찍은 이미지가 아니라 해상도가 좋은 이런 기획된 이미지들. 뒤에가 깔끔한 이미지들을 찾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죠? 자. 이런 해상도가 좋은 거. 지금 보면은, 예, 크기에 보시면은 800에 600이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한 100, 200, 300, 300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해상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키우면 깨져요. 그래서 한 7, 800대 위 버전으로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쭉 찾아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늘려도 깨지지가 않아요. 별로. 복사 가능하죠. 아까는 캡처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하나 복사가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 원본 사이즈로. 자. 복사.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이 안 되세요? 인터넷 다들 안 되세요? 네. 무선을 네, 비밀번호가 뭐예요? 붙여 쓰는 거더라고요. PWC 우리 IP 타임이요? 예, IP 타임입니다. 해서 쓰시면 좋고요. 자, 그죠? 네. PWC가 돌리네. 그렇죠. PWC 붙여서 7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타이틀 페이지로 써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다 글자를 어떻게 씁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 글자를 못 쓰잖아요 라고 하니까 이거를 막 늘려가지고 이렇게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타이틀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쓰면 돼요? 그림 그대로 깔끔하게 만드신 다음에 도형에서 타이틀 페이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윤곽선 없앰을 해가지고 도형 서식에서 투명도만 살짝 줘서 전반적인 통일감을 잡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글을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들 밋밋하게 그냥 글자만 갖다 올려놓으시면 정말 없어 보이죠? 이럴 때 우리가 써주는 게 뭐냐면 글자 폰트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아까 남산체가 어떤 체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체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맑은 고딕 이렇게 써주기도 하지만 이런 약간 뭔가 디자인틱한 이런 서체들도 사용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또 우리 글자 효과축이 있잖아요. 서식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글자 효과들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글자의 효과를 왜 줘요? 강조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주는데 막 이런 것들을 써버리면 더 오히려 잘 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줘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잘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좀 더 키워서 그죠?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잡으셔도 사실상 하나의 타이틀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또 잡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미지는 되게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쓰게 되면 늘려도 여러분들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통이미지로 그냥 갖다가 뒤에다가 얹히시면 돼요.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쓰면 되느냐? 통이미지 얹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글을 못 쓰시겠다. 강의하시는 분들은 핵심 메시지를 위에다가 올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답은 여기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애매해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줘요. 그래서 뭘까요? 그러면서 계속 호기심을 증폭시키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핵심 메시지를 옆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니메이션 효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또 하나 근데 밋밋하다. 여러분들 다 회사 로고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회사 로고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번에? 찾아보면 로고만 모여져 있죠. 이렇게 로고만 그죠? 이 중에서 해상도가 좋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로고는 막 굉장히 크게 표현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괜찮죠. 복사 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올릴 건데 네모 박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붙여넣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한 몸이 될 수 있게끔 표현을 하시려면 아주 간단하죠? 서식에서 다시 칠하기에서 투명한 색을 배경에다가 클릭 해주시면 어때요? 색깔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로고 같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하나의 템플릿, 여기 서식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밋밋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하나. 우리 로고로 가지고서도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해서 키워서 색상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서식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어떤 디자인을 여기다 꾸며가지고 색채를 뭐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깔끔하게 글을 쓸 수 있게끔 화이트 배경으로, 그죠? 이렇게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뭘 했나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공 쳐보면 이런 거 이미지도 이런 것들 해상도가 좋은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도 아까 보시면 색깔, 배경 색깔을 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진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투명한 색을 설정해 주시면 빠진다라는 거예요, 색깔이.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빠진 걸 보여드리려면 빠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색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네, 여기 색깔을 조금 옅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어때요? 하나의 배경처럼 또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서도 여러분들 이미지만 잘 찾으시면, 좋은 이미지만 잘 찾으시면 배경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우리 로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또 혹은 우리의 어떤 아이콘 요소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미지를 가지고서 혁신하는 방법. 자, 보세요. 이런 거 어떻게 가능해요? 보통 우리 강의할 때 혹은 뭐 어떤 되게 애니메이션틱한 하나의 제3자가 보증해주는, 이렇게 뭐 가르치는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쳐야지만. 자,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강사 라고 쳐보시면 수많은 강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실적인 이미지도 있겠고, 그죠? 혹은 뭔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도 있겠고. 이 둘의 차이점은 뭐죠? 하나는 실사고 하나는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이미지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꾸며보죠. 이걸 가지고서도. 자, 이걸 가지고서 꾸며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따다가 붙인 이미지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쓰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슬라이드에 한 몸이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 그죠?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보면 이 사람만 따로 빼서 썼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쓰셨어요? 여기다가 자르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르기를 해서 그나마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서 마법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또 샘플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머, 나는 왜 이걸 몰랐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왜 항상 틀 안에 갇혀져 있었을까? 왜 그걸 조금만 벗어나면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주 이렇게 쉬운 걸.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뭐예요? 아주 쉬워요.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그냥 한번 뭐 얘기를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다른 보너스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림 해체하기 좀. 그림 해체? 어떻게 그림을 해체했죠? 그림 해체가 보고 있습니다. 합치는 것도 있고, 뭐, 셀 합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께서 맞추셨습니다. 해제를 하면 되는데, 어디에서 해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보세요.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 있죠? 해제. 한 번 더 여러분들, 그룹, 해제. 어떻게 돼요? 네, 개체가 다 분리가 됩니다. 그죠? 보시면,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여자분만 따로 빼가지고 해서 빼내면 빠지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이 바닥에 있는 것도 살짝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이즈를 키워야겠죠. 키우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키울 수 없잖아요. 이렇게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죠? 진해 각각이 하나하나 개체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묶어주셔야죠. 키우려면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늘리시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3자가 이렇게 대신 얘기해주는 느낌으로. 아주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이미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한번 우리 아이콘 같은 것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화살표 같은 것들 도형에서 여러분들 화살표 쓰면 되게 둔탁하고 보면요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보면 뭔가 예쁘게 좀 쓰고 싶고 막 이렇게 휘어지는 화살표도 쓰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써요? 여기서 그려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화살표가 별로 안 예쁘잖아요. 네. 혹은 이렇게 점점점 찍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이렇게. 이게 이쁠까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기도 해요. 많이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디자인틱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괜찮네.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그룹 해제를 하게 되면 2번 해제하시면 돼요. 2번 해제를 하게 되면 다 풀리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이것만 갖다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동전을 따로 빼고 싶다. 동전 빼시면 되고 그래서 지우시고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또 색깔을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투명도를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 그래프 같은 거, 차트 같은 거 나타낼 때 뒤에다가 살짝 얹어주면 정말 좀 더 그 분위기적으로 상승하는 느낌 이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그룹 해제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실사는 안 됩니다. 사진은 안 돼요. 현상을 찍어놓은 사진은 안 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틱한 이런 그 아이템들은 그룹 해제 2번 하시면 다 풀리죠. 근데 이게 쪼각쪼각 나가지고 어디를 빼야 되나? 네, 그 요소만 잘 빼시면 되는 건데 그것도 하시다 보면 또 스킬이 쌓이세요. 예를 들어서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해봐야죠. 이런 거 보시면 그룹 해제 한 번 더 그룹 해제를 하시면 이것만 따로 뺄게요. 빼면은 그것만 잡고 이 쪼각쪼각 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살짝 드래그를 하시면 잡히잖아요. 얘만 살짝 빼고 얘는 없애주고 같이 따라온 거 있다면 얘는 빼주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따라 하실 수 있게 한 2분 정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쉽죠? 그죠? 쉬운 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미지를 해가지고 참
정말 파워포인트는 글을 쓴 거라기보다는 내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즐긴다. 어떻게 즐긴다? 파워포인트는 글을 쓰는 데가 아니라 그림을 표현하는 데야. 디자인하는 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려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뭔가 내가 내 생각을 담고 그러면서 최대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서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하고 이렇게 아이콘 군데 써주면서 그죠? 요즘에 참 기획서나 제안서 문서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텔링 문서 이런 거 참 많잖아요. 스토리텔링 하라. 왜? 사람들이 문서 막 글 쓰듯이 설명하면 사람들 못 알아듣고요. 그 대신에 이야기를 들려줘라. 우리 스토리텔러가 되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스럽게 사람들이 들리게끔 재미있고 유쾌하고 또한 위트가 있는 내용들로. 그래서 참 스토리텔링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가 전개될 때 물 흐르듯이 그 다음 쭉쭉쭉쭉쭉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파워포인트 할 때 뭐 그림으로 표현해라, 뭐 한 장면 하는 거에 하나만 다 있잖아요. 원칙 같은 게요. 예. 정말 내용이 복잡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내용이 복잡한 것들은요. 파워포인트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파워포인트로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제가 S전자에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전략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도 제가 이렇게 막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뺄 건 빼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핵심 메시지만 딱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또 윗 보고 단계가 그렇게 한 10절차까지 되나봐. 막 상무님 보고 들어가고 전무님 보고 들어가고 팀장님 보고 들어가고 과장님 보고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꾸 막 흔들어놔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막 내용이 자꾸 덧붙여지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막 거기다가 훈수를 두려고 해. 근데 복잡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많은 글들 중에서 다 사람들 잡을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면 그 순간 그거는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거야. 너무 번잡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과 집중이 어렵긴 하다고.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하실수록 눈에 보일 거라고. 복잡하다면 한 슬라이드에서 3줄로 정리해보세요.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보시고 그 3줄을 가지고서 또 한 줄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쓰자면, 표현하자면 함축적으로 정리가 여러분들 되게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한 메시지 뽑았다면 그 메시지를 가장 위에다가 올리고 그 메시지를 보좌하는 보좌 메시지라든지 그거에 따른, 그거에 의한 그렇게 보시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복잡한 거를 네. 상황하고 간편하게 하면 딱 하면 들어오는데 네. 또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흐름의 전개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있어요. 문서도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발표용 문서하고 무슨 문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발표용 문서하고 인쇄해서 제출하는 용도의 문서가 있잖아요. 발표용 문서는 난잡하게 표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죄악이에요. 왜? 발표자가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표현해서 뭐 하겠느냐고. 발표자가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좀 더 구체화는 하셔야겠지만 너무 장황하게 너무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건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제가 늘 오늘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집중해서 보이게끔 하려면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 써져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눈에 잘 보이게끔 하려면 도식화로 푸시라고요. 우리가 프로세스 나타낼 때 이렇게 쭉 쓰잖아요.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요소들을 뭔가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실 때는 회전식으로 이렇게 원을 돌려가지고 거기다 요소 도형 잡아놓고서 거기다 글을 쓰잖아요. 문장도 키워딩 할 수 있어요. 키워드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함축하시라고. 함축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한 2줄 정도로 보좌되는 내용 메시지, 부연 설명을 거시라고요. 그렇게만 쓰시는 겁니다. 그죠? 자,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 제가 백페이지 작업은 슬라이드 마스터에다가 거의 이런 정도만
띄어 쓰는 게 조금 그렇다. 그럼 붙여 쓰시고요. 좀 이 뭉툭한 게 그렇다. 제목만 표현할 수 있게끔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나머지 군더더기 같은 거 붙이지 어렴풋하게 붙이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 그때부터 이제 약간 난잡해지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넘버링 쓸 때요. 넘버링 책에 혹시 여러분들 문서 쓰실 때 넘버링 표현하세요? 넘버링, 숫자 넘버링, 넘버 표현, 순서 표현. 어떤 분들은 분리기호를 대신 쓰세요. 또 어떤 분들은 숫자를 쓰시고, 또 어떤 분들은 로마자를 쓰시고 막 섞여 계세요. 뭐 가나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장 큰 단락을 나눌 때는 뭐부터 쓰나요? 넘버. 가장 큰 단락을 나눌 때 세 개, 로마자를 쓰죠. 그 다음엔 아라비아 숫자 1, 2, 3을 쓰죠. 그 다음엔 괄호 1, 2, 3을 쓰죠. 그 다음에는 괄호, 반괄호, 이게 양괄호? 동글뱅이 1, 동글뱅이 2, 동글뱅이 3. 이 체계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공공기관에서도 보면 뭐 로마기호 썼다가 그 다음에 가나다 나왔다가 막 분리기호 썼다가 막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익숙한 것에 더 빨리 적응을 해서 빨리빨리 읽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순서 체계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80%가 알고 있는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체계에 맞춰서 써주시는 게 좋죠. 넘버링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거든요. 내가 말할 때도 청중이 볼 때도 청중한테 매너예요. 내가 말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앞으로 몇 단원이 더 남았구나. 이런 순서를 머릿속에 가늠하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으면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보는 사람도 언제 끝나 이거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한 건데 자 제목을 쓰실 때 여러분들 넘버 큰 제목을 앞에다가 쓰세요? 아니면은 부제목을 앞에다가 쓰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큰 제목을 앞에다 쓴다. 아니다. 부제목을 앞에다 쓴다. 어떻게 쓰세요? 큰 제목을 앞에다 쓴다. 뭐가 맞을까요? 사람들의 눈은요,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큰 제목을 앞에다가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의 규정사항들 첫 번째 넘버 원, 뭐 세 글자로 줄여라, 뭐 3스텝으로 써라 이런 거 많은데 꼭 그 규정대로 안 써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왜 자꾸 우리가 규정과 벽칙을 잡아놓느냐? 사람들이 너무 제각기 쓰기 때문에 예, 그 어느에 그래도 규정을 맞춰놔가지고 사람들이 통일감 있게 잘 쓰라고 조금 잡아놓은 건데 모든 건 정답은 없어요.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잘 읽히는 거, 잘 보이는 게 정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제목을 앞에다가 써주는 것보다 뒤에다 써주는 게 좋아요. 왜? 큰 제목은 넘겨갈수록 큰 제목은 안 변하거든요. 큰 제목은 그냥 턱턱턱 얹어져 있잖아. 근데 부제목만 바뀌는 거죠. 사람들은 그 순서를 가늠하려면 만약에 큰 제목이 앞에 있고 부제목을 뒤에 놨다면 이렇게 또 봐야 돼. 이것도 귀찮아 죽겠어. 그죠? Z로 봐야 돼. Z로. 기억으로 봐야 돼. 기억자로.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로 보고 한눈에 싹 이렇게 보게끔 하려면 부제목을 앞에다가 두고 큰 제목을 뒤에다가 그렇게 두고 핵심 메시지 위에다가 얹고 그 핵심 메시지를 보자 하는 차트, 도표, 이미지를 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이미지 쓴다 그랬죠? 이미지는 구도상에 왼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는. 왼쪽이다.
상황에 따라, 맞아요. 상황에 따라 틀린 건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구도상에서 만약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구도상에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려면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왜 왼쪽이세요? 왼쪽이 더 많아요. 왼쪽에 더 많이 있었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들의 눈은 텍스트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를 더 빨리 보고요. 신문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타이틀 클릭해서 딱 들어가면 뭐부터 봐요?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부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더 빠르고. 이미지보다 더 선호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이미지보다 더 눈이 집중되는 거. 영상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영상.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매체, 비주얼 매체가 더 강조되고, 옛날엔 책도 참 많이 봤는데, 이것보다도 막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비주얼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글도 읽기 싫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글로 설명하지 말고, 아이패드, 아이팟까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왼쪽에다 놓는다. 뭐냐? 왜? 안정적인 구도가 뭐냐? 사람들은 이미지를 보고 글을 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왼편, 글은 오른편 이렇게 두시는 게 안정적인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차트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약간 뒤바꿔 놓기도 하는데 구도상에 봤을 땐 그 구도가 좋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거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배경으로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보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아까 2007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도형 같은 것도 입체감 있게 바꿔주고 이렇게 그죠? 이미지도 그냥 턱하니 얹어놓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이렇게 서식에서 보면 다양한 액자 틀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꾸미실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아까 이거를 가지고서 배경 처리를 하려면 부드러운 50폰트까지 가고 그런 다음에 살짝 얹어놓고 거기에서 그림 서식에서 밝기만 조정을 해주시면 배경이다. 배경이 된다. 자, 오른쪽 버튼. 자, 그림 서식에서 밝기 조정. 밝기하고 대비만 살짝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 맨 아래 있죠. 네, 거기 눌러주시면 이 탭들 중에서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그림. 거기서 밝기, 대비를 조정하시면 돼요. 높여주시고 대비는 좀 낮춰주시고. 근데 투명하게 안 되네. 도형은 사진은 투명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진은 안 되고 도형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자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모 도형 색깔이 보라 색깔. 자 보세요. 지금 투명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죠.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보시면 이건 채우기에서 투명도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진은 안 돼요. 도형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이미지 위에다 그림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밑에 건물 있는 데에다 글을 못 쓰나요? 건물 있는 데다가 글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잡아준 거잖아요. 약간 밝게. 지금 사진이라서. 네, 이건 사진이기 때문에 뒤에 백그라운드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더라도 많이 배겨나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10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디자인틱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까 이것도 하나의 사진이거든요. 사진. 근데 이것도 검정색 배경이라고 한다면 다시 칠하기를 통해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 해주시면 색깔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이거 배경 색깔 없애기 이거는 로고 같은 것도 우리 따다 쓰잖아요. 로고 네모 직사각형 로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서식에서요. 다시 칠하기에서요.
다시 칠하기에서 맨 아래 보시면 투명한 색 설정이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그 커서에 보면은 이 분필같이 생긴 게 있죠? 그걸 가지고서 바탕화면에 클릭해주면 색깔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이렇게 로고 같은 거 표현할 때도 막 늘려가지고 그 칸에다가 맞추려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정 사이즈, 항상 이미지는 정 사이즈로 놓고 정 사이즈로 줄이고 키우시고 하셔야 돼요. 정 사이즈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편집창으로 해가지고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그 사이즈에 맞게. 항상 정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다 지금 보면은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배경 색깔 없애기를 해주는 건데, 주의할 점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잡아봤어요. 그럼 이 색깔을 한번 없앨 수가 있겠죠? 또 배경 색깔 없애기를 한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없어지는지. 투명한 색 클릭. 어떻게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투명한 색 설정 이 기능은요, 단 한 가지 색깔만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깨끗하게 흰 색깔, 뒤에 깨끗하게 빨강 색깔, 뒤에 깨끗하게 노란 색깔일 경우, 단 색깔일 경우에 그 색깔만 하나만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얼룩덜룩한데 이거 배경 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딱 클릭했잖아? 더 지저분해져요. 그 부분은 주의하셔라. 그럴 때는 이렇게 없앨 수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은 그냥 통으로 엎으세요. 이런 것들 이미지 깔끔하게 쓸 수가 있잖아? 그죠? 이게 정 사이즈가 아닐 때는 이 부분은 잘라서 조정해 주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그럼 그 사진에다가 글을 쓰려면? 글을 쓰려면 이렇게 이 사진을 배경으로 글을 쓰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의 또 우리가 배경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너무 이게 하얘니까 약간만 투명도를 줘서 뭐 이 정도로 줘서 쓰면 또 깔끔하게 배경 페이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투명을 사진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사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 상자를 투명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게 이제 타이틀 페이지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쓰시라고요. 이렇게 쓰시거나, 그죠? 검정색 쓰시거나 흰색 쓰셔가지고 투명도만 살짝 여리게 주셔가지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엔 총 망라가 되어 있는 실습인데 뭐냐면, 자, 요거. 여러분들 이거 참 많이 사용할 거예요. 회사 속에서나 혹은 여러분들 개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뭐 프로필 같은 것들. 우리는 보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디 직장을 이직하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스카우트에서 갈 때 이력서 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내는지 아세요? 자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제출합니다.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이력서는 거기에다가 한 줄짜리로 내가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여기 회사에 다녔음, 30년 동안 이 회사에 다녔음 그 한 줄이지만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력서는 한글 워드 파일이지만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요. 그리고 한 줄짜리의 이력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략적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럴싸해 보이게끔. 아, 내가 정말 전문가스럽게 보이게끔. 30년 동안의 한 줄짜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포트폴리오에서는 풀어주죠. 어떻게 풀어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의하시는 분들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드리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럴 때면 항상 경력을 써오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안타깝지만 30년 동안 일했는데 한 회사에서 일했대요. 쓸 게 없대요. 정말 쓸 게 없나요? 그래서 그냥 한 줄짜리를 쓰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최대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첫 대면에 이미지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 되게 처음 초기 회사 속에서가 중요하듯이 중요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전략가라고 한다면
전략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음이 아니라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어필하는 거죠. 내가 그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이 회사와 이 회사와 이 회사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보여줘요. 아, 이런 프로젝트 진행했어. 이런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와, 대단한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일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자취로 남깁니다. 사진으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다 뒤에서 사람들 많아 보이게끔 줌인해가지고 아웃해가지고 남겨서 다 넣어놔요. 왜냐? 그런 것들이 다 나의 PR 수단이 되거든. 그렇게 써요. 이것도 어떻게 쓰냐면 내 경력증, 내가 수상 경력, 인증 경력이 있다면 회사 소개서에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력증 이런 거 받은 것들 있잖아요. 다 스캔해가지고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면 그냥 이름만 내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이름 석자를 어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럴 때 내 이름 석자 대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사에 노출된 사례도 있고요.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대외적으로 이슈를 받은 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캡처하고 모아놔서 스크랩해가지고 폴더에다 담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또 우리가 포장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그죠? 가능한가요?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우리가. 자,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 겁니다. 모든 그 도형에 대한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보시는 거거든요. 잘 따라 해서 보세요. 자, 일단은 네모 박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찾을 거예요. 강신정 한번 쳐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제가 안 나오죠? 한 2페이지 넘겨가야 제가 나오죠? 그죠? 접니다, 여러분들. 중부대교 요소가 먼저 나와요. 요즘에 뭐 하시나 봐요. 원래 제가 먼저 떴는데. 이런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래서 이런 이미지 하나 찾으셔가지고 아까 비슷하게 여기 이제 하나의 액자 틀을 만드는 거죠.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색깔을, 자, 아까 같이 메탈 색깔, 골드톤 색깔을 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뺄게요. 빼고, 오른쪽 버튼 일단 들어가서, 채우기에서 단 색깔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라데이션, 골드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방향도 대각선으로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닫기를 하신 다음에 플랫, 납작하잖아요. 이거를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액자 틀 같은 느낌으로 주고, 그런 다음에 윤곽선은 사라져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보다 한결 이렇게 해서 잡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묶어주세요. 그룹으로 묶어서 비슷한 걸 3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너무 작으니까 앞에 있는 2가지를 조금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줄여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입체감이 이렇게도 들지만 조금 더 그럴싸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약간 틀어줄 겁니다. 방향을 약간만 틀어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큰 차이는 없지만 이 회전, 도형 효과에서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해주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약간씩 틀어주는 거. 그죠? 앞으로 쏠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그림자를 줄 겁니다. 그림자. 맞은편도 그림자 준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더 세련되게 반사광 효과를 줄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반사광 효과는 이 흰 색깔 배경에서도 좋지만 검정색 배경의 바닥이 있었을 때는 훨씬 더 그럴싸하게 유리바닥 비치듯이 보입니다. 검정색 맨 뒤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다음에 뭔가 더 그럴싸해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트로피 하나 잡아볼게요. 이런 장난스러운 이미지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시면 아까 제가 찾았던 이런 이미지를 또 다양하게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색깔을 단색깔이니까 빼주시면 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다가 살짝 얹어놓으면 어때요?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아주 쉽게. 자. 이걸 아예 다 프린트 스크린 해도 되고, 프린트 스크린에서 컨트롤 V 해서 이미지 찾고, 그 다음에 백자트 잡고, 그런 다음에 입체 효과를 이번엔 이렇게 한번 줘보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서 도형 서식에서 항상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효과들, 도형 효과들, 입체 효과들 혹은 색깔이 있는데 미세 조정을 하시길 원하실 때는 항상 오른쪽 버튼에서 도형 서식을 누르세요. 그러면 되게 미세한 조정들을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차원 서식에서도 이 입체 효과를 확실하게 더 주시고 싶다라고 했을 땐 되게 입체 효과를 쭉 주실 수도 있고요. 그죠?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이번에는 은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은색깔, 메탈 바꿨죠. 그런 다음에 닫기 하게 되면 색감이 잡히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묶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3개를 만드셔서 4개도 좋고 5개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셔서 이번엔 틀어주시고 회전 그런 다음에 그림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반사해서 잡아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쉬는 시간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해보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10분간만 쉬겠습니다. 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럴싸한 사례를.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이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기업에서 이런 전략 발표가,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이제. 네, 집중하시면 돼요. 빠져들으셨는데, 자, 대기업에서도 요즘에 스토리텔링 형태의 전략 발표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통이미지 썼죠?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딱 얹었죠? 이런 거예요. 이미지만 좋은 거 쓰시면. 자.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뭔가 더 의미 해석을 두거나 뭔가 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죄악이니까. 나아가거나는 글자열이 좀 비틀어진 거 아니에요? 일부러 비틀어 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비틀어 놨냐면, 자, 이거 있죠? 회전, 돌리고, 이런 식으로. 네. 쭉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 만드는 방법 아주 중요하죠? 알려드릴 겁니다. 사람이 늘 듯 제어기도 늙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대요. 게다가 위기가 나타났죠.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면에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겉멋만 보지 말고 깊은 내면을 봐라. 내면에 숨겨져 있는 기회가 있다. 역발상 사고로 봐라. 라고 했을 때 요거를 가지고서 돌려요. 180도 전환. 그래서 이게 바로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달렸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했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끝내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고, 매출도 이렇게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엔 뭐, 거기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앨리스 이야기를 해요.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고양이가 나타나죠. 앨리스는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하냐? 라고 물어보면 고양이가 넌 어느 길을 가고 싶은데? 라고 물어봐요. 앨리스는 상관없어. 아무 데든 상관없어. 그럼 고양이가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 그게 길이 될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너만의 지도를 만드는 게 그게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데 어떻게 해야 됐냐? 180도 사고 전환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결과, 성공 사례 발표. 굿투 그레이트 아시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간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레이트 컴퍼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전과제도 남아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들 여기서 약간 여운이 있습니다. 다들 불가능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비전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게 있었는데요. 최근에 신한은행에서 You raise me up 이랬잖아요. 그래서 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스토리텔링틱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어 보시는 거. 결국엔 문서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화자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화자의 말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기는 간소화하시면서 시각화, 정말 함축하시는 거예요. 키워딩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번 실습을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시면 아쉬울 거니까. 자, 이번에는요. 육각면체. 정육각면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우리 입체감 있게 표현하려면 정사각면체, 정육면체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하게 내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입체감도 이게 딱 눕혀 보이잖아요. 플랫하게 보인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입체감을 주느냐. 자, 도형 효과에서 3천 회전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틀어주면 내가 아까 플랫하게 본 게 면이 생기겠죠. 다른 면이. 그러면서 이 플랫을 서식에서요. 이번에는. 깊이감을 쭉 올려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이시죠?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잡고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통으로 15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50 너무 크면 120 이 정도? 됐죠?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입체 효과에서 너무 여기가 너무 가장자리 끝부분,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잖아요. 그죠? 날카로우면 좀 둔탁하게 부드럽게 그죠? 조정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꿔보시는 거예요. 노란색.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윗면만 되네? 옆면까지 같이 하려면 색깔을 같이 지금 윤곽선이 아까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이 윤곽선이 그대로 색깔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보이시죠? 윤곽선을 빼주시던가, 그러면. 없음으로 하면 빠지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한번 기입해 보겠습니다. 1. 너무 작죠? 안 보이죠? 그러면 숫자를 키워주시고. 안 이쁘죠? 글자체를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서식에서 글자 효과도 한번 줘보시고. 보면 지금 살짝 튀어나왔죠? 보이시죠? 틀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입체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사위처럼 안으로 홈이 파지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두 번째 만드시고 세 번째 만드셔서 색깔만 바꿔주시면 우리가 목차처럼 목차의 어떤 그런 도형 효과를 이렇게 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하이퍼링크 걸어가지고 페이지에서 바로 그것만 클릭하면 다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후딱 갈 수 있는 그 하이퍼링크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렇고. 자, 이거 하나 하고, 이번에는 9. 이제는 원도형을 하나 잡아보세요, 이번에는. 이거는 어떻게 입체감을 주면 되나요? 9로 만들려면. 이것도 역시나 도형 윤곽선은 빼주시고,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 도형 서식에서요. 이번에도 서식, 3차원 서식. 거기에서 이번엔 깊이감이 아니라 넓이하고 높이만 조정해 주실 거예요. 넓이하고 높이만. 그죠? 한번 조정해 볼게요. 넓이 쭉 잡아주시면 뭔가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 다음에 높이를 살짝 조정해 주시면 뭔가 당겨진단 말이에요. 또 높여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렇게 잡다 보면 9가 완성되거든요.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뭔가 밋밋하죠? 이거에 대한 재질감을 바꾸시려면 재질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반딱반딱 탱탱볼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림자 효과만 이렇게 주시면 9가 완성이 되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든 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색깔만 바꿔주시면 또 하나의 이런 형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도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도 조정까지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투명도. 비누방울처럼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효과, 도형 효과 같은 것들은 제가 그냥 알려드린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드시다가 시간 다 보내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 디자인에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용 스토리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기교예요. 기교가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문서 통과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결국엔 내용이에요. 내용을 잘 풀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 많으실 때 한꺼번에 심심풀이로 만들어 두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정작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두세요. 왜? 내가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좋은 소스 같은 것들, 이 도형 템플릿 같은 것들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라고요. 네, 모방하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이에요, 여러분들. 네, 나쁜 짓이 아니라 언제나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 이 스마트 아트 2007의 기능에 있죠? 2003에는 없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 한번 찾아보세요. 스마트 아트. 이렇게 있죠? 스마트 아트 찾으셨죠?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차트 그 옆에 있죠? 네, 찾아서 이렇게 보세요.
그런 다음에 서식에서요. 디자인에서요, 이번에는. 원래 없던 탭이 하나 생겼죠? 디자인이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꺼번에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입체감을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좋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글을 치면 한꺼번에 작아지고 한꺼번에 커지고 얘를 조금 옆으로 옮기려고 하더라도 그 틀 안에 갇혀요. 너무나도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쓴대요. 왜 안 쓰느냐 했더니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안 쓴대요. 못 쓰겠대요. 쓰지 말라라고 여기다가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죠.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색깔도 변하고 자유롭게 옮기고 이것도 어떻게? 맞아요. 아까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을 깨시라고요. 그룹 해제 한 번 더 그룹 해제를 하시면 풀립니다. 이렇게 풀리죠. 그래서 색깔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정해서 변환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하시느라고 너무 이제 바쁘죠. 네, 좋은 기술 배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깨알같은 팁만 아시더라도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기술을요, 정말 삽질하고 하다가 배운 거예요. 누가 이런 스킬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학원 다닌다고요? 안 알려줘요. 책을 배운다고요? 안 알려줍니다. 제가 스스로 터득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대표로 있는 사이트인데 이지 파워포인트라고 혹시 아시는 분? 이지 파워포인트. 이지 파워포인트의 슬로건은 뭐냐면요. 10분 안에 슬라이드예요.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서에 대한 서식을 빠르게 만들어낸다. 그게 제 컨셉이거든요. 왜? 사람들이요. 디자인 꾸러미 같은 거 2만원, 3만원 주고 샀더니 실수가 없대. 왜? 그거 갖다가 이게 짜붙였더니 메시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더니 디자인만 사는 거야, 이게. 왜? 걔네들은 내용 신경 쓴 게 아니라 디자인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디자인이 예쁘게 만든 거거든요. 그 회사들은. 그러니까 쓸모가 없대요. 돈 날렸대요. 낚시질 당했대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용이 핵심인데 어떤 형태냐. 이런, 지금 보시면 다 낱장으로 팔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 보시면 PPT 정보사 들어가시면 그것도 한 100원, 200원, 500원 이런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서를 보통 여러분들 문서 사보신 적 있으세요? 사면 막 3, 4만원, 2만원 막 레포트샵에서는 허접한 문서도 막 같이 그룹으로 막 팔죠. 그게 아니라 낱장으로 저는 100원, 200원에 팔아요. 그게 또 사람들의 니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자동 문서 창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문서 클릭해가지고 로그인 해서 자동 문서 창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제안서예요. 아니면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일반 사업계획서. 여기서 뭐 이제 내가 스케줄 추가 하시고 이런 내용 쭉 보시고서 괜찮은 것 같아. 추가 하시고 또 뭐 이런 내용 괜찮죠?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일단 디자인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도 추가 하시고 대략적으로 그 스토리가 맞는 것 같아. 앞뒤로 옮기실 수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회사 속에서 하나 쓰더라도 순서도 뭐부터 써야 되지? 또 어떻게 써야 되지? 되게 순서를 잘 몰라요. 뭘 써야 되는지. 이런 순서도 한눈에 사업 개요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회사 연약 쓰시고 타당성 분석하시고 시장 규모를 통해서 전략 도출하시고 이 프로세스가 좀 나와요.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다 커버를 찾았다면 여기서 이제 2,400원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제를 하시면 이게 합본이 돼가지고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탕화면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간단하게 이제 내용만 살짝 바꿔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개발했어요. 필요하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고. 자,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강의 진행을 해봤는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문서, 파워포인트. 궁금한 거 투성이겠죠. 왜냐면 2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네. 파워포인트에서 수식이 못 쓰죠? 수식이요? 네. 파워포인트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작업을 함수를 걸어놓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바로 갖다가 붙여넣어요. 그렇긴 해요. 예. 그러니까 드래그해서 바로 붙여놓으면 표가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이퍼링크 그리고 애니메이션. 다음 시간에도 시간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2주 후에. 2주 후에는 좀 더 고급 스킬을 알려드릴 건데 되게 여러분들한테 경쟁력이 되실 수 있는 동영상 삽입 그리고 편집. 제안서에 요즘 다 비슷비슷한 제안서가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그림도 아닌 동영상으로 사람들한테 깊은 인프레션을 준단 말입니다. 그건 동영상 찾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또 우리가 시간이 길면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까지 2주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